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꼴란지 PD입니다. 9월 23일 샤오미 패드 5가 쿠팡 직수입으로 42만 9천 원에 국내 정식 출시되었고, 빨리 주문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40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바로 주문을 했고, 하루 뒤에 바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내 정발 판매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42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샤오미 패드 5를 부를 때 미 패드 5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샤오미 미 패드 5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공식 명칭은 샤오미 패드 5입니다. 이전 모델까지 사용하던 미 MI는 샤오미가 제품명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브랜딩을 진행하고 있어요. 샤오미 패드 5는 국내 출시된 글로벌 버전과 중국 내수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국내 정발된 제품과 중국 내수용 박스를 동시에 보면 박스 크기는 같은데 높이가 달라요. 옆으로 세워놓고 보면 글로벌 버전이 중국 내수용보다 2배 정도 더 두껍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글로벌 버전은 주요 특징이 적혀진 비닐에 쌓여 있고, 중국 내수용은 샤오미 로고 외에 특별히 적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샤오미 패드 5 본체를 꺼내보면 얇은 종이 박스가 나오는데, 글로벌 버전은 설명서가 들어있고 중국 내수용은 USB-C to 3.5mm 오디오 연결 젠더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중국 내수용은 더 이상의 구성품이 없는데, 글로벌 버전은 아래쪽에 작은 박스가 하나 더 나오고, 그 안에는 22.5W 충전이 가능한 전원 어댑터와 USB-C to A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샤오미 패드 5의 자세한 스펙은 지금 표로 띄워놨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잠시 멈춰서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읽기는 생략할게요. 샤오미 패드 5 글로벌 버전은 펄 화이트와 코스믹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이 나왔는데, 저는 펄 화이트를 선택했습니다. 하얀색에 파란색을 조금 섞어서 진주 빛깔을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빛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카메라 디자인은 최근 샤오미가 스마트폰에 적용하고 있는 형태 그대로인데, 샤오미 패드 5가 듀얼이 들어간 프로와 다르게 싱글이 들어가면서 남는 한 자리에 13MP라는 글씨를 쓰는데 이용했습니다. 프로 버전과 동일한 폼팩터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니까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모습을 쭉 보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향기도 나고 갤럭시 탭 S7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샤오미 패드 5의 색상은 화이트와 그레이 외에 중국 내수용에는 그린도 있는데, 펄 화이트와 함께 놓고 보면 초록색이 제법 진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린을 따로 들고 보면 색깔이 꽤나 잘 나와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린이 글로벌 버전으로 나오지 않은 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샤오미 패드 5는 11인치 태블릿으로 가로 254.69mm, 세로 166.25mm, 두께 6.85mm고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515g이 나옵니다. 크기나 무게는 11인치 태블릿을 만날 수 있는 보통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까지 태블릿을 한 번도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면 조금은 무겁게 느낄 수 있는 휴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샤오미 패드 5의 성능을 살펴보기 전에 국내 출시된 글로벌 버전과 해외 직구가 가능한 중국 내수용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박스와 구성품, 그린 색상의 차이 이외에 한글을 지원하지 않고, 초기 세팅 완료 홈 화면을 보면 플레이 스토어를 비롯한 구글 관련 서비스가 전혀 없어요. 구글 관련 서비스를 직접 설치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아무래도 글로벌 버전이 확실하게 더 편합니다. 넷플릭스는 해상도 체크 영상을 재생해보면 글로벌 버전이든 중국 내수용이든 모두 FHD 해상도로 보는데 문제가 없네요. 샤오미 패드 5는 스냅드래곤 860AP, LPDDR4X 6GB 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긱벤치 5는 싱글코어 700점대, 멀티코어 2600점대가 나와서 CPU 성능은 스냅드래곤 778G나 스냅드래곤 855와 비슷한 수준인데, 3D마크 와일드라이프는 3400점대가 나와서 GPU 성능은 스냅드래곤 855보다 조금 더 좋아요. 스로틀링 벤치마크에서는 GPU의 스로틀링을 확인하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3300에서 3400점대를 유지하면서 99.3%의 안정성을 보여주었고, CPU의 스로틀링 체크인 CPU 스로틀링 테스트에서는 비교적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스로틀링 현상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로틀링에 의한 성능 제한이 없다고 나와서 외부 발열은 괜찮은 체크를 했는데, 부하가 많이 걸린 상태인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 최고 온도가 전면이 33도대, 후면 35도대로 양호하게 나왔어요. 이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임 원신의 그래픽 품질 매우 높음에서 60프레임 설정으로 1시간 이상 플레이한 상태에서 최고 온도가 전면 36도대, 후면 38도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원신에서 이 정도 온도라면 샤오미 패드 5는 발열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스로틀링도 안 걸리고 발열도 괜찮으니까 원신을 최고 설정 상태에서 끝없이 전투를 하는 던전에서 프레임 체크를 해보니 평균 51.5fps로 비교적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태블릿의 가격대가 국내 정발 가격 기준으로 40만원 초반대이니까 상당히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원신을 플레이할 때 그래픽 품질 설정을 최대로 해도 가끔 프레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픽 성능을 떨구는 제품도 있는데 샤오미 패드 5는 그래픽이 충분히 만족스럽게 표현됩니다. 게임을 목적으로 샤오미 패드 5를 선택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퍼포먼스에 이어서 디스플레이는 11인치 WQHD 플러스 2560 곱하기 1600 해상도를 지원하는 LCD고 120Hz와 돌비 비전 HDR10을 지원합니다. 유튜브에서 4K HDR 영상을 틀어보면 이상 없이 플레이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색감의 표현이나 화질이 충분히 좋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다만 반사방지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검은색처럼 어두워지면 주변 사물이 잘 비칩니다. 영상을 보면서 샤오미 패드 5를 찍고 있는 장치나 제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종종 비치는 것을 봤을 거예요. 넷플릭스에서는 재생 사양을 확인해보면 FHD 해상도 재생에 HDR10과 돌비 비전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 패드 5를 사용하면서 디스플레이에 불만을 가지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색 재현율을 측정해보니 sRGB 99%, 어도비 RGB 87%, P3 90%로 준수한 값이 나왔어요. 이어서 화면 밝기는 100% 상태에서 479.4니트까지 나와서 일반적으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태블릿에서 디스플레이는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영상을 화면 가득 채워서 조금 더 보면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좋은 카메라로 촬영해서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샤오미 패드 5 영상을 틀어놓고 스마트폰으로 위에서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120Hz를 지원하니까 홈 화면에서 옆으로 넘기기만 하더라도 부드럽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20Hz가 주는 부드러움이 스마트폰에서 120Hz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와닿습니다. 40만원대 태블릿에서 120Hz 주사율은 무조건 미친 장점이에요. 스피커는 개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 샤오미 패드 5는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총 4개의 쿼드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음질도 괜찮고 소리의 크기가 만족스러워요. 제기가 많이 예민하지는 않아도 워낙 다양한 제품의 스피커로 소리를 듣다 보니까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정도는 되는데 샤오미 패드 5의 스피커는 좋은 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태블릿입니다. 샤오미의 안드로이드 기반 커스텀 OS인 MIUI는 초창기에 애플을 무척이나 많이 따라 했었고 스마트폰에서는 MIUI가 그래도 조금씩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면서 애플과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했는데 샤오미 패드 5에 적용된 MIUI4 패드는 여전히 애플의 향기가 많이 납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함께 놓고 보면 전반적인 앱 배치도 비슷하고 우측 상단을 내리면 빠른 설정창이 나오는 것이나 왼쪽 상단을 내리면 시계와 알림창 등이 나오는 것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쭉 끌어올려서 최근 사용의 목록을 보는 형태도 비슷해요. 샤오미 패드 5의 사용성은 다른 태블릿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스플릿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고 팝업 형태로 앱을 사용하는 미니 윈도우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2개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하는 것이 가능한데 설정에서 소리에 있는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이용하면 돼요. 삼성이 군락을 통해서 제공하는 기능이기도 한데 사운드 어시스턴트에서 여러 앱에서 미디어음 조정과 다중 오디오 소스를 모두 활성화하면 됩니다. 설정 후 스플릿 스크린으로 2개 영상을 동시에 재생해보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태블릿을 사용하다 보면 분할 화면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 앱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럴 때는 활동의 크기가 조정 가능하도록 설정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 개발자 옵션을 켜서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개발자 옵션은 설정에서 태블릿 정보로 가서 MIUI 버전을 마구 연타하면 활성화가 되고 일반 설정에서 개발자 옵션으로 가서 아래로 쭉 내리면 활동의 크기가 고정 가능하도록 설정 메뉴가 있고 활성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할 화면을 지원하지 않던 넷플릭스를 켜보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샤오미 패드 5의 카메라는 후면 1300만화소, 전면 800만화소를 탑재하고 있는데 구리지만 기록용 정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 화상회의나 온라인 강의 시에는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샤오미 패드 5는 40만원대지만 퍼포먼스나 디스플레이 성능이 좋아서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하는데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외장 SD카드를 지원하지 않아서 용량 확장이 안 되고 GPS도 없어요. 그리고 지문 인식이 없고 메인 보안 방식으로 얼굴 인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애플처럼 잠금 해제 후 화면을 한 번 더 밀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다행스럽게 얼굴 인식 속도는 제법 빠른 편입니다. 그 밖에 디스플레이 사용 시 조금만 터치를 해도 지문이 정말 많이 묻어서 자주 닦아줘야 할 정도인데 지문 방지와 저반사가 동시에 가능한 보호 필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샤오미 패드 5를 써보면서 가성비가 좋게 참 잘 나온 태블릿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성비가 좋으니까 태블릿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제품까지는 아니에요. 태블릿을 사용하는 목적이 영상 시청, 웹서핑 등 정말 간단한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10만원대 동영상 머신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가성비 동영상 머신 시장의 정통의 강자 아마존 파이어 HD10 2021도 있고 최근에 떠오르기 시작한 레노버의 P11도 있습니다.
샤오미 패드 5는 영상 시청, 웹서핑 등의 사용 목적에 더해서 게임, 간단한 영상 편집 등의 조금 더 높은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일을 한다면 정말 잘 어울리는 태블릿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사용 목적을 특정하기는 힘든데 태블릿을 한 대 사고 싶은 분들이 아이패드나 겔탭의 프리미엄 라인업에 있는 비싼 제품이 부담스러울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샤오미 패드 5는 전용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는데 국내에는 본체만 먼저 정발이 되었고 펜은 10월달 이후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리뷰어들의 평가를 보면 워낙 좋지 않은 평가들만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별로 기대가 되지는 않는데 국내에 펜이 나오게 되면 바로 구매해서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도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만 눌러보세요. 꿀단지 PD를 구독하고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를 정말 많이 가득 담았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았죠. 2번, 3번 보셔도 후회 안 해요.